서두에서요 유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유가가 날개 없는 추락을 하고 있다. 배럴당 15달러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금 배럴당 41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연초에 올해 안에 석유가 30배럴대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강수 뻥쳤다고 하던데요. 저 자신합니다. 30불대까지 떨어집니다. 지금 많은 언론들도 30불까지 가는 것은 기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년 반 만에 최저인데요. 이 왜 이렇게 유가가 떨어질까? 최근에 그리스 중국 사태처럼 장기 불황화에서 세계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제조업이 잘 안 돌아가니까 기름 사용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와중에요, 앙골라 등 아프리카에서는 기름을 엄청 많이 생산합니다. 오페크에서도 지금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어제 사진 보셨습니까? 만두를 종이에 싸먹는 게 아니라 지폐에 싸먹는 거예요. 액면가 380원쯤 되는 돈이 뭐 3.6원 정도 가치밖에 없다. 뭐 그래가지고 종이보다 지폐가 더 싸서 종이에 싸먹는 그런 행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한 산유국 아닙니까? 베네수엘라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세계 경제의 침체와 중국 경제가 흔들리는 것, 또 정산 문제, 석유 정산, 더 나아가서 수요가 굉장히 줄어드는 것, 이런 문제 때문에 유가는 계속 급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실질적인 그 상황입니다. 자, 어제 미국의 텍사스산 중진유,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WTI라고 좋은 오일에, 좀 질이 좋은 오일의 기준가죠. 41.87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미국하고 이란이 거의 화해해서 이렇게 원상 궤도로 양국 관계가 가기 때문에, 이란이 또 여태까지 제재를 받다가 석유 생산에 이제 마음대로 생산을 하면 더 늘어날 겁니다, 생산이. 이런 상황에서 석유가 15%까지도 갈 거라고 보는데, 한국은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기 때문에 석유 가격이 내려가면 당장은 이득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이 문제인가 하면 물가도 내려가게 되겠죠. 근데 석유 화학이 한국 경제에서 한 20%를 차지하고요. 또 이 석유를 실어 나르려면 뭐가 실어 나릅니까? 유조선이 실어 나르니까 한국에, 그러니까 조선업이 또 배를 만드는 게 줄어들겠죠.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는 이런 것이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겁니다. 유가가 10% 하락하게 되면 한국 경제의 0.02%의 GDP가 올라간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유가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 경제가 너무 안 좋은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개방 경제 하에서 한국의 무역 개방도가 100%가 넘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세계가 이렇게 기름도 안 쓰는 식으로 제조업이 축소되어 가면 한국이 생산한 물건을 팔 데가 없어진다는 부분, 실제로 기름 가격이 내려가는 부분보다 더 큰 데미지가 될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정신 차려야 될 사람들이 좀 있어요. 세계 경제가 이렇게 가서 기름값이 싸지는데 원자로를 더 짓겠다고 뭐 제7차 전력수급 계획에서 발표한 정부 관료들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하나 나왔는데요. 일본이요, 37년 사용하고 문을 닫은 폐로, 즉 폐원자로, 우리나라 보리 1호기도 문 닫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해체를 못 해가지고 일본이 쩔쩔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본은요, 세계적인 원자력 기술 국가인데, 저런 나라에서 자기들이 지었던, 일본은 뭘까지 할 수 있는가 하면 원전 폐기물, 즉 원전에 떼는 연료인 폐연료봉을 재처리까지도 하는 나라인데요. 이런 기술을 가진 나라에서 지었던 원전이 문을 닫으니까 그 원전을 이제 문 닫았으면 해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해체를 못하고 있어요. 한 기를 철거하는데 16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아직도 3개가 남아있다요. 첫 원전도 지금 해체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 내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해체를 하려다 보니까 원전이라는 것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원전을 뜯어서 없앨라니까. 그래서 이 한국이 과연 원전을 해체까지 가게 되면, 지금 우리 고려 1호기 이게 순수하게 제대로 해체될지 저는 완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원전요, 지을 때는 편하죠. 싸게 보이죠. 해체하거나 사고 나면 절단 나는 겁니다. 자, 이런 나라에서
지금 원전을 더 짓겠다고 계획보다 2개 더 짓다고 발표했는데요. 부지를 못 구해가지고 원전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삼척에서도 반대하고 영덕에서도 반대하고 어디 하나 원전 지으라는 데가 없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사태 이후에요. 자, 우리나라의 전력 수급 계획 굉장히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저는 미국의 셰일 혁명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니까 이제는 뭐 말하기도 괜찮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16일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미국과의 셰일 오일 가스 문제, 당장 셰일 가스 문제를 어떻게 좀 매듭을 잘 지으셔가지고 한국과 미국 간의 안보 동맹에서 에너지 동맹으로까지 이렇게 발전되고 특히 한국의 앞으로 이 에너지의 방향을 원전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는 쪽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한국 분들은 자식 교육에 목을 매는데요. 왜 우리가 강남에 사는지 부분에 또 왜 우리가 자식을 특목고나 자사고에 보내려는지 오늘 조선일보에 중요한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수능 상위 50개 고등학교 중에서 자사고 특목고가 42개다. 또 이 쉬운 수능에도 자사고 특목고가 강세고 상위 20곳 중에서 일반고는 2개밖에 없다. 그리고 서울의 25개 구청 중에서 국영수 1, 2등급 비율이 강남구는 17%, 서초구는 12%, 금천구는 1%입니다. 저는 자식을 구로구에서 교육을 시켰는데 구로구는 2%네요. 그래서 왜 명모 3천을 하는가? 실질적으로 자식 교육에 목을 메고 강남에 살려고 하는 이유가 현실적인 수치와 명확하게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있는 사실을 외면한 채 교육정책을 구사하면요, 그것이 제대로 된 정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육은 한마디로 자녀 대해서 서로 경쟁을 하는 겁니다. 평생 살아가는 그 경쟁에서 적어도 잘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은 맞는 이야기죠. 하지만 기회에 있어서 균등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이 부의 수준에 따라서 기회가 균등 있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어디에 사는가에 따라서 기회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스타트 라인부터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의 교육 시스템이 옳은지에 대해서 또 입시 방법이 옳은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보니까 뭐 교육부에서 인성까지도 뭐 입시에 반영한다니까 인성 자격증이 이제는 과외를 하고 자격증을 발급하고 하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흔히 초대형주라고 불리우던 주력 제조업의 주식가들이 지금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뭐 포스코, 현대중공업 등등이 있는데요. 자, 이 주식 가격들이 왜 폭락을 하고 있을까요? 한때 이 주식 가격들이 천정부지로 오를 때 그것이 마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문제인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중국에서 지금 기침이 시작되니까 한국의 주력 제조업의 주가가 폭락을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정상적인 그 가치의 그 주식이 있었느냐, 그런 의문을 갖다가 우리가 가져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상한 상태에서 비정상 상태에서 거품처럼 부풀려진 한국의 주가라, 또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던 믿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중국에서 조그만 충격이 와도 아직 이제 충격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뭐 차가 속도를 줄이는 정도인데 한국의 주력 제조업에 잘 나가는 회사들 주식이 지금 폭락하고 있다. 이 부분이요, 정말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그러면 본격적인 위기에는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몰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또 과도한 거품이 있어서는 안 되고 거품이 빠졌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좀 때가 늦기는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우리나라의 제조업들이 중국과는 별개로 생존할 수 있는 어떤
자신의 능력을 갖추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경제면에 모처럼 보기 드문 진풍경이 실렸습니다. 뭔가 하면 71개 건설사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주요 건설사들 다 있습니다. 건설회관에서 반성합니다 하고 90도로 절을 했습니다. 뭘 반성했느냐, 4대강 공사 등에서 입찰 담합을 했는데 이번에 광복절 사면 복권이 됐죠. 다. 근데 사실 이분들 뭐 입찰 담합 여러 번 했습니다. 2010년에도 했고 뭐 2012년에도 두 번째 사면 복권이 됐었어요. 두 번이나. 근데 이번에 또 했습니다. 또 세 번째 이제 됐어요. 제가 한번 뉴스 브리핑에서 정말 광복절에 시간만 나면 입찰 담합하는 분까지 광복절에 사면 복권 시키는 부분이 옳은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기왕 사면 복권 됐으니까 국가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집 잘 짓기를 바라는데요. 90도 절할 일 다시는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이러고, 이 사진에 딱 실렸습니다. 다 건설회사 대표분들입니다. 이번에 이러시고 또 입찰 담합을 하고, 여러분 이분들 입찰 담합을 하면요, 뭐 갖고 주로 입찰 담합하겠습니까? 정부 공사 가지고 입찰 담합하지 않겠습니까? 4대강이라든지 지하철 9호선이라든지 어쨌든. 그러면 이분들이 입찰 담합을 하면요, 이분들한테 가을 몫이 입찰 담합이 없을 때보다 훨씬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이 낸 세금들이 과도하게 이분들한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찰 담합 좀 하지 마십시오. 6월 말까지요, 상반기에 작년보다 세금이 8조나 늘어났어요. 요즘 뭐 세금들 진짜 철저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세금을 8조가 늘어났는데 나라 가계부는 43조 6천억이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여기저기 쓸 거는 많고, 세금은 늘려도 세금 늘어나는 것보다 쓰는 돈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방산 비리도 있을 것이고, 뭐 자원회계 비리도 있을 거고, 4대강 입찰 문제도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쓰인 돈들이 많을 겁니다. 포스코 비리도 있을 거고요. 자, 저는 뭐 이번에 추경도 뭐 11조 이상 정부가 다시 편성을 했죠. 예산을 쓰는 거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어려운 시기에 할 수 없어서 예산이 폭정되더라도요, 내년에는 390조, 400조 가까운 예산을 갖다가 늘린답니다. 그러니까 2015년보다 2016년 예산이 15조가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올해는 375조였는데 내년에는 390조. 자, 예산을 써서 그 예산의 효과가 일자리를 늘리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데 쓰였으면 좋기를 바랄 뿐인데요,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가를 생각하고 좀 쓰기를 바랍니다.